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에 한국형 특수관리 수업을 하게 될 박선영입니다. 저번 학기에 저희 함께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누군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음, 마지막 학기라고 너무 풀어지지 말고, 이제 취업에 앞서 대학 생활의 마지막이니까, 저번 학기보다,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형 특수관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30%죠. 자, 중간고사 우리 저번 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됨에 있어서 중간고사를 레포트로 대체를 했었죠. 근데 이번 학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장담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2주까지는 저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보다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간고사는 서술형 우로 시험을 볼 거예요. 서술형 시험을 볼 거고, 기말고사는 작업장 평가, 실기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자, 저번에 실기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순서 보고요. 일단 순서를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는지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위치, 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전과 후에 정리 상태도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준비사항이 있죠? 관리를 하는 시험을 보는 학생의 준비 상태와 베드 세팅, 모델 준비 상태, 그 다음에 외건의 상태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요렇게 점수를 매겨서 배점을 드릴 거고요.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한국형 특수관리가 경락이거든요. 음. 경락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한 내용을 어, 쓰셔야 되는데 단순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뿐 아니라 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쓰셔야 만점의 점수 배점이 나갑니다. 단순히 책만 외워서 쓰시는 거 말고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는가를 평가를 하는 게 시험이죠. 그러니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필기했던 것들을 같이 써주셔야 만점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포트가 나갈 거예요. 자, 레포트 아직 결정 못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따라 레포트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요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태도 점수죠. 자, 저번 학기에 많이 혼났어요. 그죠? 자, 실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옷을 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수업을 참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하든, 혹은 하체나 복부를 하던 수업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실기 수업을 할때 모든 준비가 다 돼서 오셔야 합니다. 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가짐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하시고요. 자, 그런 게 모두 다 태도 점수에 부여가 됩니다. 자, 저번 학기 저랑 같이 수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수업이 달라진다는 거는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업에 적극 참여를 해주셔야 수업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즐거운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위에 모든 걸 다 만점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의 태도가, 어, 수업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거나 수업의 참여도가 낮거나 한다면 성적은 만점이 나갈 수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이론 수업을 할 땐 당연히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메디시언 책이고요. 우리 수업 이름 그대로 한국형 특수관리 교재를 준비하시고, 요 교재 준비하셔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 필기해 가면서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교재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은 이렇게 제가 이제 성적을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학기에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레포트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형 특수관리는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락 관리를 의미를 해요. 자, 우리 경락 많이 들어본 단어죠. 뭐 얼굴을 작게 만든다 혹은 뭐 다이어트를 한다, 몸매 라인을 예쁘게 만든다 하는 등의 경락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경락에서 혈점을 마사지를 함으로 인해서 뭐 얼굴을 작게 만드는 등, 날씬한 몸매를 만드는 등의 효과를 부여해 주는 걸 우리는 경락 마사지라고 해요. 우리가 그 전에 스웨디시에서는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경락 마사지 한국형 특수 관리에서는 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혈점, 그 다음에 경락, 이 혈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길을 경락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 길의 방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
혈점의 위치에 맞춰 관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혈점들에 대해 경락길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이 정립이 돼야만 실습을 할 수 있어. 이론을 먼저 수업을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이론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자, 우리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을 때 한의사 선생님들이 침을 놓는 곳이 아무 데는 아닐 거잖아요. 정해진 어느 지점에 그 지점에 침을 놓아야 질병, 증상들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놓는 거죠. 자, 그러한 혈점들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 길을 정확하게 지나가야만 우리는 경락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우리는 뼈를 만질 수 없잖아요. 얼굴이 작아지는 건 뼈를 만져서가 아니라 혈점들을 잘 자극함으로 인해서 얼굴에 붓기라든가 노폐물, 독소 등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경락, 길과 혈점을 알아야 한다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요 경락, 한국형 특수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요번 한국형 특수관리 시간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목차를 보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형 한방 미용 기본 원리에서 음양론, 오행이 뭔지, 음양과 오행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음과 양, 어두운 것과 밝은 곳, 그 다음 뭐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행은 무엇인지, 그리고 음양과 오행의 관계는 어떻게 연관이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거고요. 자, 챕터 2에서는 경락, 우리가 얘기하는 경락이 뭔지, 경락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고요. 두 번째, 경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우리는 12경락이라고 해서 12개의 경락을 배워볼 거예요. 자, 혈점이 모여서 길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경락이라고 하는데 그 12가지의 길을 어떤 것들이 있고 장기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파트가 챕터 2 경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3 경맥과 미용은요. 교환 배설계, 소화 발효계, 교환 통제계, 정기 청정계, 순환 보호계, 저장 배분계 해서 6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2경락이라고 해서 12개의 경락을
이렇게 6가지로 분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숨을 들여 마셔서 뱉을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음식을 섭취를 해서 배설하는, 그래서 교환 배설계,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분해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환하고 통제하는 것들,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한국형 특수관리 해서 우리 자격증 과정에서 보면 매뉴얼 테크닉, 그래서 스웨디시 관리를 할 때, 관리실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사의 복장은 어떻게 돼야 되고, 손톱은 어떻고, 그죠? 그런 것들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특수 미용을 할 때 관리실은 어떻게 되고 관리사의 자세는 어떻고, 관리의 뭐 압력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특수 미용 피부 미용의 실제 실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얼굴과 복부와 등과 그 다음에 하체의 앞면과 후면 요렇게를 실습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얼굴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얼굴하고 복부하고 그 다음에 하체도 배워야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하체를 할 때는 가운을 다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 자격증 과정할 때 하체, 다리 마사지 할 때도 가운을 위로 올려서 준비를 세팅을 해 놓죠. 그렇기 때문에 반바지, 속 반바지를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의 윤곽을 조금 또렷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에 피부에 탄력도 주고요.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복부. 우리 학생들 중에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 복부도 슬리밍하게, 하체도 슬리밍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왜 우리 종아리에 알배겼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다리가 붓는다, 저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보는 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할 것, 수업 시간에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겠죠. 일단은 경락의 12경락에 대한 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혈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 전부 다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 알기에는 사실은 조금 버겁거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론은 조금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기억하기 쉬운 부분들, 그 다음에 평소에 그냥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혈점들, 그리고 본인의 피부 문제, 아니면 신체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혈점들, 배우면 기억하기가 조금 쉬우니까,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에 붓기가 있었을 때 어디를 눌러주면 얼굴에 붓기를 빼줄 수 있다. 혹은 어디 혈점을 눌렀을 때 종아리에, 혹은 다리에 하체의 부종을 빼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을 잘 못 갈 때, 복부에 가스가 찰 때 어디를 눌러주면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몸에 혹은 친구한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주로 혈점들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습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거 사진을 다 찍어서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지 않으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나갈 수가 없다. 고로. 자, 수업 시간에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다 습득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시험도 볼 수 있겠죠? 자, 수업 시간 늦지 않게 오셔서 우리 관리하는 거 재밌게 해서 안 그래도 자꾸 예쁜 얼굴도 더 자꾸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부위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국형 한방 미용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음양론, 우주와 자연의 모든 현상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대요. 그죠? 나무가 자라나고 왜 우리 봄 되면 새싹들이 자라나서 그죠? 가을에는 쌀이 생겨서 그걸 걷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햅쌀이라고 해서. 그리고 겨울에는 땅을 그냥 묵혀두죠. 그러니 어느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없죠. 계속 변화를 이루어 낸다. 자, 그 속성 및 생장, 소멸하는 이치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자연 규율을 탐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음양론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 자연의 속성, 그리고 자라나서 생기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걸 얘기한다. 자, 음양론은 이원성 일원체의 명명으로 사물의 양면성,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사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전에도 앞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존재한다. 그 상극과 정반대인 거죠. 빛과 밝음과 어두움은 반대죠. 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합심을 하기 때문에 아침엔 밝고 밤에는 어두운 거잖아요. 서로 기능, 성격은 반대지만 그 둘이 합쳐져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걸 상극, 삼합의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치를 우리는 음양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면 양과 음이라고 해서 돼 있죠. 동적이냐, 정적이냐, 그 다음에 뜨겁냐, 차갑냐, 밝으냐, 어두우냐. 자, 양, 햇빛이 나는 데고, 그늘진 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햇빛이 나는데 밝고, 그러니 뜨거울 거고, 그래서 우리 낮에 운동하죠. 그리고 어두운데 그늘이 져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날 더울 때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하죠. 자, 이럴 때 정적.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음과 양이다. 서로 기능이 반대죠. 하지만 이것들이 함께 합해져야만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음양의 기본 개념을 보시면은요. 음양의 상대성. 자, 음과 양은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상대적이다. 자, 음과 양은 서로 대립적이죠. 서로 기능이 다르잖아요. 앞에서 봤다시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두운 거, 하나는 동적인 거, 하나는 정적인 거. 서로 상대성 다르다, 대립적이다, 상대적이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양의 일원성. 음과 양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밝고 어두운 거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하지만 순응하면서 무한히 공존하는 존재다. 음과 양, 햇빛과 달, 밝고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24시간이 존재를 한 거고 그 중에 낮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 밤이 존재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밝을 수 없고 하루 종일 어두울 수 없는 거잖아요. 음과 양이 구분되지만 어때요? 무한히 공존하고 있다. 자, 음양의 역동성. 자, 음과 양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 자, 그래서 음과 양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서로 공존하면서 돌아가죠. 지구가, 어때요? 해와 달이 만날 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지구가 딱 둥글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낮과 밤을 만들어 내는 거. 그게 음양의 역동성이다.